유가증권의 기말평가. 자, 여기는 여러분들 그 이론이 나와요.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12월 31일이 기말이죠. 기말이 되면 이제 주주한테 보고서인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자산 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항상 우리도 늘상 그러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그 학생 한 분 과외했었거든요. 그 회계 쪽 과외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본인 집 맨날 시가 검색하고 계시더라고. 그런 관심 많잖아요. 아무튼 막 하면 선생님 제가 이번에 우리 집에 시가가 얼마가 올랐습니다. 뭐 이렇게 네, 속으로는 부럽다 이렇게 아이 부러워 씨. 그걸 왜 나한테 자랑하고 있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도 그렇듯이 당연히 주주도 이 회사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투자하는 회사의 자산의 시가를 좀 궁금해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우리가 자산을 매입할 때 일단 매입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집으로 따지면 내가 집을 4억 주고 샀으면 이제 시가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일 궁금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12월 우리 시험은 상장기업을 내지 않기 때문에 12월 31일 보고서를 본단 말이에요. 그 보고서를 볼 때는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의 자산의 시가가 이 정도 되었습니다라고 시가 정보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라는 건 시가로 우리가 평가를 해준다라는 시가로 평가. 그러니까 시가가 얼마인지 알려준다라는 거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 여기 말 문제를 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주의하실 게 여기 시가를요. 우리 시험에는 절대는 아니지만 실기 때는 절대 시가라고 안 줘요. 시가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요. 회계에서는 시가라는 표현을 공정가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좀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가대로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럼 그 시가가 공정한 거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가액 또는 공정한 가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공정 가치로 평가하다 이렇게 줘버려 실기 때. 그럼 여러분들 시가로 평가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유가증권을 내가 취득할 때는 단기 매매 증권이 있고 매도 가능 증권이 있고 만기 보유 증권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조심하실 건 여기 만기 보유 증권은 기말에 시가로 평가를 하지 않아요. 자, 왜냐? 집으로 생각해 보세요. 집. 자, 여러분들 만기 보유는 집을 어떻게 보유하는 거죠? 만기 보유는? 여러분들 집으로 따지면 만기 보유. 그죠? 평생 이 집에 살 거야, 나는. 뼈를 묻는다는 얘기, 만기 보유니까. 맞죠? 그럼 뼈를 묻으면 시가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면, 그 사춘기 여러분들. 그죠? 선생님, 저는 만기까지 보유 시가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큰일 나, 여러분들. 사춘기는 아니잖아, 이제. 그래서 당연히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시가에 관심이 없어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만기 보유 증권은 시가, 공정 가치로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하고 단기 매매 증권은 언젠가는 팔죠.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언젠가는 내가 팔잖아요. 물렸든 이득이 났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시가 정보에 관심이 많지. 맨날 주식창 들어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보고, 올라, 이렇게, 그죠? 내가 본다고 오진 않지만. 그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 목적인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언젠가는 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집을 팔면 시가 관심 많죠. 그죠? 그래서 시가로 평가를 해요. 그럼 우리 시험에 얘를 어떻게 장난을 치냐. 이렇게 장난쳐요. 어떻게 장난치냐면, 모든 유가증권은 원칙이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장난칩니다. 들리세요? 모든 유가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되게 이쁜 말이잖아요. 틀려요. 왜? 만기보증권 공정가치 평가 자체를 안 해요. 이걸 낚시라고 하죠.
이런 거에 걸린다니까요. 원칙, 공정가치 평가, 아, 좋구나. 해가지고 정답 이렇게 했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회계 2급 들으셨던 분들도 여긴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집으로 따지면 시가를 확인하면 시가가 올라가면 기분 좋고 시가가 떨어지면 기분 나쁜 건 사실이죠. 근데 실제로 시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이익인 거고 시가가 내려가면 손실인데 정말 그게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이익이나 손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서는 가끔 말입니다. 말 문제 기억.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내냐면 얘를 미실현 손익이다라고 줘요. 이렇게 냅니다. 실제 말로. 그럼 미실현 손익이 뭐야? 이게 뭐냐면 손익이 우리 손실 또는 이익이다라고 했죠. 근데 아직 실현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개정 과목 아닙니다. 말문제로 이렇게 말문제로 평가에 따라 주고요. 그렇죠? 실기 때, 이론 때 어떻게 내냐면 뭐 단기 매매 증권의 미실현 손익은 뭐로 처리한다 이렇게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실현 손익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즉 나한테 손실이나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건 그냥 처분하지 않은 거예요. 처분해야 내가 시가가 오른 집을 처분해야 비로소 실현된 거죠. 맞죠? 내가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면 뭐야? 팔아야지 그걸. 맞죠? 계속 더 오르겠지? 했다가 다시 내려가면 슬프잖아. 그죠? 아무튼 그래서 시험에서 혹시 말 문제로 미실현 손익이라고 하면 평가 손익이라고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좀 이따 문제 풀 거고요. 말 문제는 풀어요. 같이 계산 문제나. 그러면 이렇게 미실현된 손익은요. 미실현된 손익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원칙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요. 예전 과목 아닙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기타 포괄 손익이 미실현된 손익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미실현된 손익은 여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곳으로 들어와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야? 그럼 우리가 미실현된 손익은 계속 누적될 거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니면 계속 오르던가. 그렇죠? 그게 쌓인 걸 회계는 누적을 누계라고 해요. 누계. 회계는 누적을 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실현된 손익을 회계에서는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냥. 그렇죠? 예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누계액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실현된 손익이 누적되어 있는 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고요. 얘는 자본이에요. 자본. 얘는 자본이거든요. 자본. 잘 보세요. 그래서 회계는 이렇게 미실현된 손익이 쌓여져 있는 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란 자본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매도 가능 증권 있죠? 내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근데 12월 31일 날 이때 평가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이때 개정 과목은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했더니 손실 또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라고 해요. 됐죠? 얘는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한다라고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니까 정말 미실현된 거예요. 미실현. 됐죠? 근데 조심하셔야 게 또 단기 매매 증권. 얘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변태예요. 왜 아까 단기 매매 증권 아까 취득할 때 수수료 얘만 별도로 비용 처리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여기.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도 12월 31일 날 평가하거든요. 평가하는데 개정 과목도 어렵지도 않아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또는 이익이다라고 해요. 개정 과목 자체는 어렵지 않죠. 단기 매매 증권의 시가가 오르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고요. 단기 매매 증권의 시가가 떨어지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해요.
계정 과목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길어서 그렇지. 그래서 길어서 그렇지. 근데 얘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영업 외 손익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질문은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손익이 손실 또는 이익이죠. 손실 또는 이익이죠. 근데 손실하고 이익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래요. 수익에서 비용 뺀 결과물이래요. 그렇죠. 수익에서 비용 뺀 결과물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시험에서 손익으로 처리한다 이런 문구 자주 보시게 될 거거든요. 손익으로 처리한다? 그 말은 단기에 수익 비용을 처리한다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 손익으로 처리한다라는 뜻은 손실 또는 이익으로 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손실과 이익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없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끝이에요, 이게. 맞죠? 근데 손실 또는 이익으로 처리한다라는 건 수익에서 비용으로 뺀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익 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를 우리가 손익으로 처리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회계에서는. 그죠? 그래서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한다라고 줄 거예요, 문제에서는. 그게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얘가 이상하잖아. 분명히 실현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수익이나 비용이 되려면 분명히 실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분명히 미실현된 거는 실현되지 않았으니 여기로 가야 된다면서요. 그죠?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에요. 삼성전자 주식을. 그럼 장기 투자하면 그건 정말 평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든 그건 정말 미실현된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단타 치러 들어갔어요. 어떤 회사의 주식을. 그러면 단타 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평가. 빨리 팔아야 돼. 오르면 팔고 내려도 빨리 다른 주식 사야 되니까 팔아야 돼.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회계에서는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 자체가 단기 시세 차익 얻을 목적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평가를 하자마자 대부분 빨리 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익은 기업 회계 기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록 미실현 손익이지만 실현된 것으로 보아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실현된 것으로 볼까요? 어차피 평가한 대로 곧 처분하실 분들이거든. 바로 단타 치시는 분들이 빨리 팔아야 돼. 맞죠? 근데 장기 투자분들은 계속 들고 다니잖아요. 미실현인 거고.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단기 매매 증권은 예외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는 거고 처분할 거니까 단타 치시는 분들 생각 딱 좋아요. 그죠? 여기가 회계 학문이어서 그래. 학문이어가지고. 그래서 꼭 외워주시길 시험에 내요, 이거. 그리고 여기 만기 보유 증권이 없는 건 아까 평가 안 한다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없는 거, 여기. 자, 그리고 이것 좀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이해 좀 도와볼게요.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할 때 수수료를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죠. 아까 여기다 적어보면. 취득 시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수익이나 비용 잡는다면서 일단. 그럼 손익계산, 그럼 이익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줘요. 비용이면 이익에 영향을 주잖아요. 뭐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이어도 이익에 영향을 주죠. 그럼 회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익을 조작하는 거 회사들이. 이익을 지멋대로 왔다 갔다 조작하는 걸 회계에서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처음에는 삼성전자 주식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매도 가는 증권이잖아요. 단기 투자였는데. 근데 곧 빨리 팔아야 되겠어. 지금 자금이 딸려가지고요. 했죠. 그럼 곧 팔아야 되니까 단기 매매 증권 된 거잖아요. 그럼 원래 회계는 목적이 달라진 분류를 바꿔야 돼요. 그걸 재분류라고 합니다. 재분류. 목적이 바뀌면.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만기 보유 증권에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 못 하고요. 단기 매매 증권에서 내가 갑자기 장기 투자 목적으로 바뀌었다고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회사가 자기 입맛에 따라 손익을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기 매매 증권에서 왔다 갔다 하게 내버려 두면 손익을 조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비용 이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 다 말 문제로 많이 냈더네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도 안 되는 그 원칙이요. 다만 가로는 가능해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했대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말이 어렵죠? 그죠? 이거 그냥 주식으로 설명할게요. 자, 이거 하시면 이해하시더라고. 뭐냐면, 자, 단타 치러 들어갔다. 근데 물렸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세력이 있었다. 됐죠? 그러니까 내가 단타 치러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됐다를 시장성을 상실했다라고 표현해요. 됐죠? 그럼 나는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로 장기 투자자가 된 거잖아요. 물론 티슈인데 티슈가 됐지만 나중에 그 회사가 다시 상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재상장.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죠? 이해되시겠어요?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상장 폐지됐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기 보유자가 됐다. 이게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다 말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됐죠? 그걸 그렇게 표현하면 되지, 이렇게 표현해요. 학문이니까. 네, 그렇죠. 회사 입장이다, 회사 입장. 그렇죠, 그렇죠. 회사 입장이 회사 입장. 우린 지금 법인 배우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럴 수 있죠. 삼성전자도 다른 회사의 주식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투자하는 거, 뭐 우리 회사의 장비를 납품한 업체라든지. 자, 됐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이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실게요. 여러분들. 뭐냐. 자, 이거 좀 중요합니다. 화면 좀